그냥 지나가는 독립분식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식으로 관리하는 대리점들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다고는 해요. 보면 항상 그 가정을 보면 개인별로 목표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대리점 대표가 영업사하고 면담, 신축 면담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자기가 임무적으로 막 정해. 근데 영업사원 따로, 대리점 대표 따로. 그래서 항상 대표하고 영업사원, 왜 영업사원 능력별로 경험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사원별로 항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달 몇 달, 2월달 몇 달, 4월달 이렇게 목표를 정해요. 이제 그 사례가 부장, 장동 부장은 1분기에 4대, 2분기에 왜냐면 그 시장별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 부장은 49대, 우리 송중기 차장은 태양의 뭐지 같은 드라마에 나왔죠. 그 사람은 40, 우리 원빈 과장은 28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조직별로 목표도 정하지만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요. 목표씩 가면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안 정해놓고 그 내비게이션 키고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꼭 목표를 정해야 돼. 그 목표가 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 제일 먼저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 이게 2단계다. 3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1단계가 시장을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3단계는 뭐냐면 판매 방법을 연구해요. 이 시장을 아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아까 덧센의 신규 시장, 덧센의 경쟁사, 덧센 차종의 경쟁사를 선호한 게 현대고객이겠죠? 그런 고객, 그다음 그런 특수한 시장, 그다음 대점에서 못 파는 어떤 사각지대 이런 시장들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단계가 탐색을 해야 돼. 각 시장별로. 두 번째,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차를 파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꼭 사후 관리를 해야 돼. 사후 관리랑 꼭 AS를 말하는데 AS는 사후 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고객이 우리한테 트럭을 사잖아요. 이 차에 대한 보증기한 AS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의 보통 타타제보 같은 경우는 2.3에서 2.5%의 판매가에 아마 그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3%대에 3% 정도. 그거는 사후 관리가 당연히 해주는 그 외에 다른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 같은 거 그 사후 관리하기 위한 계약에 의한 그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을 어떻게 찾을까요? 김재선 대표님, 원트럭 대전스 김 대표님, 저는 트럭에 처음인데 내가 그럼 고객을 찾을 줄 몰라요. 고객을 어떻게 찾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죠. 가장 쉬운 방법, 탑다운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탑다운 방식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나의 고객을 찾는 방법. 이걸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덧센을 머릿속에 비유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빵, 밀가루 다 어디서 들어오죠? 재료가 옥수수죠. 옥수수가 어디서 들어와요? 미국에서 들어오죠. 미국에서 그냥 인터넷 거래로 해갖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운송수단인 거예요. 배로 오죠. 옥수수 밀은 배로 와요. 그 미국에서 밀, 옥수수를 배로 싣고 인천항에 인천 시포트에 딱 도착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관여할 수가 없죠. 인천항에 딱 내리면 그 옥수수하고 밀은 어떻게 돼요? 공장으로 가야죠. 공장 갈 때 어떻게 옥수수하고 밀가루가 저 밀이 자기 발로 걸어가요? 트럭을 싣고 가죠. 트럭을 싣고 가죠. 그럼 그 트럭은 분명히 그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운수회사가 있죠. 밀이 들어오네? 어디로? 인천항으로? 그럼 그 트럭이 어디로 모여 있겠어요? 인천항 주변에 있겠죠. 그런 회사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찾았더니 이런 회사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밀가루 공장으로 간다고 했죠. 제품 공장으로 가네요. 제품 공장으로 갔더니 거기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게 또 빵 만드는 회사를 갈 거 아니에요. 뭘로 가요? 트럭으로 가죠. 버스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럼 트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회사를 찾는 거예요. 빵 만들었어요.
그럼 빵은 어떻게 돼요? 제 과정으로 파리바게뜨로 운송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있네. 여기서 힌트. 항구에서 제공공장, 제공공사에서 제과점. 이거는 여기가 취급하는 덧셈하고 별로 시장에 관련이 없겠죠. 여기서부터 제과점 가는 거는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관찰이 많아요. 제과점으로 가는 차들이 대개 2.5톤, 3.5톤 배송이 많던데, 그러면 이 제과를 만드는 파리바게 같은 회사들이 전국에 몇 개 있을 거고, 운송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을 거고,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은 어느 회사가 그런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사장이 다 직접 운전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도급을 줄 거 아니에요. 짐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찾아가고 1차 도급, 2차 도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찾아가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무턱대고 화물터미널 가서 막 그 명함 돌리듯이 탑타되고 영업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막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명함 많이 만들어달라, 카탈로그 많이 만들어달라, 전단지 많이 만들어달라.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 많이 가져가서 화물터미널 가서 차에다가 다 꽂아놔요. 그러니까 화물차주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무슨 술집에 삐끼냐, 뭐 나이트클럽에 뭐 문 앞에서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왜 그런가? 이런 자기 목표에 대한 타깃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가서 막 무단 살포. 그럼 그분들이 그 명함을 보고 그분한테 그 영업사 트럭 사요? 안 삽니다. 견적은 받아볼 수 있을지언정 사는 경우가 거의 99.9분.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도 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옥수수가 들어서 이렇게 사료 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닭고기도 만들고 닭을 사육을 해서 맛있게 닭고기를 만들어서 홈플러스나 농협, 이런 시장도 덧셈 있는 시장이 여기 이런 회사에 2.5톤, 3.5톤 메타가 필요한지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요 단계는 사물에 대한 관찰, 인터넷에 대한 서치, 조사,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어디로? 일단은 가까운 데부터. 여기 파주, 의정부, 일산 중심으로. 이렇게 그럼 다 섞어내면 여기 시장이 되잖아요.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는 방식. 근데 아까처럼 트럭 화물터미널, 차주들 모인 데 가서 명함 뿌려버리면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버튼업 방식. 그거는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요. 그리고 전략적이지 못해요. 그건 전술적이에요. 전략적인 건 이렇게 찾아가요. 이걸 몸에 이렇게 해서 체득해 놓으면 나중에 고객들이 자기 눈앞에 싹 파노라처럼 싹 펼쳐져요. 이거는 내가 직접 해봤어요. 이 영업. 어떻게 해봤냐? 인천 송도에 중고차 승용차 매장들이, 중고차 파는 업자들이 송도에 보면 막 있잖아요. 승용차들이 거기 왜 모여 있을까? 가봤어요. 그때 승용차만 전문적으로 뭐 남미도 팔고 중동도 팔고 동남아 팔고 굴라디프도 그 조사를 해봤어요. 자, 아까만 들어 승용 중고차가 송도에 많이 모여 있더라. 찾아봤더니 이런 업자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 만나서 일일이 얘기하다 보니까 트럭도 간혹 가다 중고차도 사더라. 트럭 팔면서 중고차 연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차도 사더라. 그래서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내수를 통해서 180대를 받았어요. 독점적으로.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탑다운 방식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 버튼업,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업이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업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선택.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다. 저는 방법만 알려드려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조사한 차를 갔더니 이런 회사도 있지만은 이런 차를 만드는 특정 회사도 있더라. 1차, 2차, 3차. 그러다 보니까 만날 고객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봐봐요. 특정까지 있으니까. 융바디도 있고 냉동차도 있으니까. 사진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뿌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공략 포인트 얘기하시길래 공략 포인트 내가 아는 노하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대로 하시하고 성공한 대리점이 여기 북인천 대리점, 충청 서구 대리점. 그러면 찾아갔어요. 그럼 나의 고객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객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을 조사하는 단계. 시장이 이런 신규시장, 경쟁사고객, 특수목적시장, 타다대우 대리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 고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걸 검토하고 시장 타겟 선정하고 소고 방법을 선정하고 그 다음 그 타겟에 대한 세부 조사를 했어요. 그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나 그 차주 가진 차량 보유대 수가 몇 대인지 물동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구매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회사의 구매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또 타타대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회사가 타타대우 트럭을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타타대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면은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조사하고 해서 접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고객 접촉 단계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누군지 약속하고 자기 소개하고 자기 소개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대부분 영업사람들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똑바로 소개하고 자기를 같이 인사하라 이거예요. 그럼 처음에 다 배척을 해요. 그쯤 몇 번 하다 보면 그래도 반겨줘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하고 저번에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이번에 또 들려요? 이런다고. 제가 영업사랑 같이 영업활동을 해보면 본부장하고 같이 있는데 지나가는 게 들렸어요. 우리 본부장도 같이. 이게 본부장도 영업사랑 같이 지나가는 들리는 사람을 내버리는 거야. 고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구매의 의사에 구매에 관련된 얘기 절대 얘기해요. 제가 영업본부장이면서 영업사원들하고 고객 동반활동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영업활동 실적이 대부분 저조해요. 왜 날 데리고 왔냐? 어쩌다가 트럭을 산다 하니 그 소식을 들으니까 본부장 데리고 가서 본부장하고 고객하고 이렇게 접붙이는 행위를 하려고. 자기는 쏙 빠지고. 트럭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 그 다음 우증파, 그 상담하고 상담을 했으면 구매한 정보파악을 자기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판촉 이벤트도 검토. 판촉물에 한 판촉을 할 건가? 골프에 한 판촉을 할 건가? 막걸리 소주에 판촉을 할 건가? 남들이 판촉 방법이잖아요. 아니면 판촉물 만들어 드릴 건가? 있는 거 드릴 거? 이런 거 검토. 그것이 만족이 있었던 거? 골프 좋아하는 분한테 속이 돼지고기에다가 막걸리 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소주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한테 골프장 가자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맞는 판촉을 검토해요. 그리고 구매 세일즈가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타의 차가 재고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입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해서 하고 난 다음에 차량 출고를 해요. 차 트럭 못 파는 직원들의 특징은 차 출고하면 끝! 당신과 나와는 이제 헤어져요. It's time to say goodbye 한다고. 고객은 LI 나쁜 놈 유튜브 문자 써가지고 출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2라운드 영업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 이런 고객이 어떻게 만족하는가 이런 것도 자기 노트에다 다 적어야 돼요. PC 좀 제출 하신 분은 자 PC에다 나름대로 형식 만들어 돼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때가 되면 대전 대표님하고 같이 가서 인사드릴 방문도 하고 그러면 고객은 와 이 친구는 맨날 무슨 부장 차장을 만났는데 대전 대표님도 보셔서 인사도 시키는 거 고객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트럭 못 파는 사람들은 대전 대표가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대전 대표가 자기 고객 뺏어 먹었죠. 왜냐면 타타대우는 대전 대표님들 일부는 트럭 판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가요. 아웃렛도 갈아내고 아니 가게 일본 말이네. 허리가 내요. 근데 우리 정 대표님은 트럭 직접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했어요. 이게 자기 고객 찾기와 만들기에 쉽게 만드는 방법이야. 프로세스예요. 이거 자기 그 영업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빨리 개선을 해야 돼. 제가 오늘 교육을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아까 9시 한 30분에 시작했던 거예요. 시간 뭐 구애받지 말고 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제가 그 비즈니스 우리 손재 대표님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제목이 시장 분석과 공략 포인트입니다.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숙제가 시장 분석과 공략,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냐, 그걸 저한테 던져주는 주제인 것 같아갖고 제 자료 중에서 나름대로 관련된 자료를 찾아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만들 자료는 그때 당시에 타타대우가 중형하고 대형 트럭을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자료가 대형과 중형 트럭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또한 차종만 조금 체급이 다를 뿐이지 하는 방법과 노하우는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 속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더 있으면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한 말 중에 이 말은 괜찮다는 말이 있으면 꼭 메모했다가 그거를 꼭 실천해보고 실천해본 다음에 잘 안 되면 저한테 제 메일 있잖아요. 이메일로 저한테 제가 바쁘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 제가 상담도 해드려요.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인생적으로 계속 그 괴로움을 차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인데 여직원인데 자기 차별에 대한 자기 절망과 인생의 괴로움을 많이 느낀 분이었고 자살까지 생각한 직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까지 일에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 너는 태어난 자체가 너 스스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의 즐거움을 찾아라.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사랑받지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돈 들여서 심리학 박사님한테 상담받고 도서토론도 가서 서로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하나 드렸어요. 되게 많이 개선됐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영업 1년차 지나가잖아요. 자기 스스로 학대를 해요. 어떻게 학대하냐? 첫 번째,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영업 맞지도 않아요. 저는 막 책상에 앉아서 막 14시간 요새 공부하는 사람이었지 저 여기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코피 났어요. 처음에 대우트럭 영업할 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학대하지 말고 그 시간이면 트럭을 사랑해라. 고객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남을 비난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내로남불이라고죠. 항상 모든 문제점을 자기한테 찾아라. 세 번째, 꾸준히 해라. 최소한도 자기 인생에 트럭 세계에 5년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럼 보면 분명히 5년에 빛을 발할 거다.
이 세 번째 많이 갈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업사원 중에. 애가 둘이고 부인도 자기 가장인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계속 닥달거린다. 닥달거리기 전에 자기가 부인한테 민망함이 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 직원이 1년 동안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대 팔았어요. 그럴 때마다 술 한잔 먹고 저한테 밤에 전화. 제가 충남 본부장실 전화. 성은 뭐 박희지 보도에서 송이라고 그럴게. 성은 송인데 걱정하지 마라. 너 1년만 나오게.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하고 그 사람 부인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이 직원은 되게 만성형이다.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영업을 사랑해요. 그 직원 지금 트럭 엄청 잘 팔아요. 그 직원도 트럭 세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 그 직원도 1년 반이 걸렸어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트럭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단가가 높으니까 이득이 높으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이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흔한 말로 그걸 뭐라고 하죠? 쇼부라고 하네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그런 욕심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3개월. 이 직업은 장기 레이스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면 마라톤답게 행동해야 하고 마라토너다운 생각을 해야 하는데 100m 달리기라는 생각과 100m 달리기 목적으로 41.19를 뛰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트러블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트러블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승용차는 CAR, 카 3년이면 마스터한다. 버스는 BUS 3년이면 마스터한다. 트럭은 TRUCK 5년이면 마스터한다. 그래서 5년을 채우지 않고 트럭이 어쨌니 저쨌니 하지 말고 꼭 5년을 성실하게 잘 채우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매왕이 될 거고 덧센 북부대리점은 분명히 전국에서 판매왕이 될 것이다. 안 되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그러면 제가 정당한 청구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응답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좋은 기회니까 저. 제가 지금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설명이 네. 너무 지금 딱 맞는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이 현실성 있는 강의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뭐 이제 2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2년 차? 예, 와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딱 맞는 말씀 해주셔서 더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멘트가 너무 저한테 맞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례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거 머릿속에만 이렇게 있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예. 방법이 좀 더 선명해졌죠. 네, 선명해지고 네. 그냥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일단 계획이나 플랜들이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아주 적격에 이 말씀해 주시니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아무거나 해도 좋아요. 여기가 우리가 무슨 네. 뭐 대선 나갈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막 해도 돼요. 제가 이게 승용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중간에 나가서 잘 못 듣는 네. 부분도 있는데 이 업체 발굴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쉽다? 어렵다? 어렵죠. 어렵죠.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업체를 어떻게 방문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좀 숙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딱 오는 게 저는 그냥 항상 지나가다가 요 장면이요? 네, 지나가다로 불렀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근래. 그래서 진짜 요즘 실적도 이렇게 다니는 만큼 안 나오니까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예, 딱딱 연습 물어보니까 예, 지금 고민하는 단계다. 예. 그렇지 이거 한 지는 지금 4개월 차 돼가는데 네. 실적은 미비하고. 제가 다룰 건데 한 2달 더 고민할 거예요. 예, 고민하는데 집에서 뭐라고 막 욕하면 그때 포기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조 맥을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큰 데들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법인업체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저 담당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음에 그 프로세스 매핑을 한번 같이. 예, 그런 다음, 게 다음 요거는 이런 방법으로 예, 계력 찾으면 이런 업체가 나오더라. 예. 그리고 이런 업체가 나왔으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주 핵심이 여기다 예.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사진 네. 그쪽에 서 있어요. 이거 어디 돌리지 말고 아, 이거는 예. 제가 저만- 출판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자기 표절이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경영 제가 모든 핵심이 여기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예, 이렇게 타겟을 선정을 하고 이게 목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단계가 있는데 넓게 이런 단계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시장을 나름대로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마켓을 선정하고 두 번째 목표를 정해라. 조직별로 덧세는 북부대전 목표대전 조직 단위 목표도 있지만 자기 개인별로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별로 목표를 정해야겠죠 스스로 개인별로 목표를 정하고 아까 말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탐색을 할 때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 탑다운의 사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곡물 옥수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것이 물료고 곡물 옥수수하고 물료 합치면 어떻게 해요? 트럭이랑 필수 요소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판매 차종이 2.5톤, 3.5톤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시장하고 요 시장은 방법이 없잖아요. 못 팔잖아요. 여기서 팔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요 시장이잖아요. 아니면 또 여기에 또 납품하는 하청업체 이런 시장을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면 뉴스 보면서 항상 보는 관점을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봐라. 이게 찾아가기 편하다. 거꾸로 여기 있는 이제 요 끝에 이제 차주들이 있겠죠. 네. 여기 가서 명함 뿌리면 이게 안 보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리산에 들어가서 피아골에 들어가서 이 나무가 소나무냐 참나무냐 상수리 나무냐 하지 말고 지리산 맨 정상에 딱 가서 아 이쪽은 단풍나무가 있고 여기는 참나무가 있고 여기는 진달래꽃이 피어있는 곳이 있네. 그 내가 진달래 좋아하면 진달래꽃 많이 있는 서식지로 찾아가라. 내가 소나무 밑에 가서 쉬고 싶으면 소나무 밑에 찾아가. 그렇게 그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지리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아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방법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 거는 시장 분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 아까 말한 꼭 찾아가는 거. 여기 들어가라. 그 다음에 들어갔어. 그럼 무엇을 할 거냐? 들어가면 땡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프로세스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자기가 어느 게 부족한 건지 고객 만나러 가면은 그 시장을 타겟 선정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파악을 해서 고객을 사람을 만났어요. 고객이든지 뭐 관리자든지 뭐 배짱들. 그럼 그 사람의 성향도 파악하고 구매 정보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를 산다 보면 도대체 몇 대를 사는지 어떤 차종을 사는지 납기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어떻게 이런 거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 사람들 좋아하는 판촉 방법이 뭐냐, 판촉물을 좋아하는지 진짜 친절한 에이스를 좋아하는지 비 오는 날 소주 막걸리 좋아하는 그걸 파악해내야죠. 근데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이거 파악을 하니까 저한테 봐, 본부장님 이거 달라고 하는데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달라요. 뭐냐? 이거 달라고. 그거 뭐지라고? 그냥 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줘라. 저 달라고 어떻게 하고? 야,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걸 나한테, 이게 말이 돼요? 그 얘기는 가격 깎아달라는 거예요. 깎아주면 나 이거 줘서 차를 팔겠다. 나하고. 아까 말한 그 딜링 영업원에 그래. 열심히 해라. 다음에 회식 언제 할 거야? 밥 사줄게. 그 대신 내가 밥은 사줄게. 100% 못 팔아요,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직원은 사례를 얘기해요. 내가 교육자료 중에 실명을 얘기할게요. 그분 충청 서울 대리점에 장원대 차장이라고 있어요. 타타대가 트랙터를 진짜 못 팔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트랙터 고객을 타타하고 트랙터 쏠리고 비세고 픽픽거리고 불만이 엄청 많은 고객을 찾아냈어요. 그것도 저 멀리 있는 고객.
근데 욕을 하더라. 잘 못 팔겠다. 그러지 마라. 너한테는 기회다. 그 집을 찾아가라. 갖고 그 차주 기사가 퇴근하는 때에 맞춰서 집에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는. 또 전화 안 열어주는데 기다려라. 꼭 밤 10시까지 기다려. 차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또 장원대장님, 우리 본부장님 계속 전화 와요. 어떻게 할 거야? 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차주가 밤 11시쯤에 문을 딱 열고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차 사준다. 계약금 얼마냐? 100만 원이요. 알아서 내일 아침 부채 빨리 집에 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100만 원 부채. 야, 방심하지 마라. 돈 들어와야 그 네 고객. 돈 들어왔어요. 야, 배정받아야 네 고객이다. 또 배정받았는데 야, 출고해야 네 고객이다. 출고했는데 출고하면 다냐? 그 네 고객 아니다. 네 주변에 소개해줘야 네 고객. 그래갖고 그걸로 트럭터를 2대 3대 팔아요.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랑 같이 가자. 그 쫓아서 갔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트럭은 나쁜데 니네 트럭도 나쁜데 그냥 제품은 못 믿지만 장원대랑 너란 사람 믿고 차 살게. 그거 믿고 산 거예요. 사람 믿고 산 거지 제품 믿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럭 못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품인데 아니 제품이 아주 엑셀런트에 파리에 있는 프랭당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이런 제품을 요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냐. 좋은 제품, 좋은 판매 상담, 좋은 고객 관리. 흔히 말로 그건 착한 가격이라고 하죠. 착한 제품, 착한 상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로우 프라이스, 로우 프라이스,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이것이야만이 이 트럭 시장에 성공한다고 생각해. 미안한 얘기지만 TDSC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럼 마케팅이 왜 필요해? 제품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한 달에 막 800대, 500, 1000대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좋은 제품에 하이 퀄리티 프로덕트에 로우 프라이스에 as soon as deliveries good perfect AS 그 다음에 고장이 영원히 엔드리스 노 리페어 이러면 여기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런 제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더라. 아,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뭐냐면 우리가 판매나 마케팅이나 그거는 그런 제품의 태생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약점과 문제점을 어떻게 다 보완하고 개선시키고 고객을 어떻게 내 고객을 거기에 지금 행위, 액션에 신경 써야 하는데 하느님도 아닌데 그걸 원해요. 단지 고객은 그렇게 떠들 뿐이에요.